평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부산 제주경마 전해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마가 참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로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배당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안쪽, 부산은 외곽, 제주는 매주 바뀌어요. 그나마 그래도 제주가 선행마 추임마가 골고루 들어오면서 비교적 주로의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물론 제주도 정상은 아니지만, 근데 요즘에 서울 부산은 잘 아시겠지만 비정상적인 주로 아니겠습니까? 매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실증이 나요. 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경마는 주로 경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경주는 능력보다 주로 선택을 잘한 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정말 어려워요. 누가 바깥쪽으로 나올지, 누가 안쪽으로 들어갈지.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예상이고 찍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능력과 조교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요. 자, 이번 주는 월말이에요. 물론 다음 주에 금요 경마가 하루가 더 있습니다. 2월 경마가 하루가 더 있지만 월초 월말 아닙니까? 월말 월초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2월 마지막 주 월말은 이번 주입니다.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3주 경마 상당히 짧아요. 2월 경마는. 자, 부산은 지금 혼합 4등급 루키 1200 경주가 출전 두수 부족으로 깨져갖고 혼합 4등급 1800을 지금 분할을 시켰죠. 분할을 시키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분할 경주가 나왔지만 12마리 풀게이트 편성이 12개죠. 13개. 13경주가 풀게이트. 그 다음에 1등급 경남신문배가 9마리. 거의 다 풀게이트 편성이죠. 이번 주도 혼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배당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제주경마도 전경주 풀게이트는 아니에요. 한 3경주는 8두 9두 편성인데 나머지 경주는 그래도 다 10마리 편성이고, 그래도 제주는 간간히 믿을 수 있는 강대가리급 마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 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경주만큼은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경주는 인기마 접전, 혼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는요, 지금 18조 박병진 조교사가 999승이에요. 999승. 천승에 지금 1승 남았습니다. 천승에 1승 남았어요. (999승) 여기에 김영래 조교사도 1597승 1600승에 1승이 남았습니다. 대단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조교사 1000승 1600승. 16조 김영래 마방은 이번 주에 총 6마리가 나오는데 잘하면 1600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박병진 조교사는 1승만 하면 1000승 아닙니까? 지금 6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16조 18조 다 6마리씩 이번 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18조 박병진 마방은 1000승이 유력할 것 같아요. 6마리 중에
분명히 1승을 추가할 마필이 있어요. 능력 마필이 있기 때문에 16조 18조 김영래 박병진 조교사의 개인 기록 1600승과 1000승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조 18조 마방 마필들은 뭐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 주도 총력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조 18조 마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편성 자체는 혼전으로 많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월말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배당은 기정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당일날 주로 흐름 파악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로 파악은 우선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경마 제주 1경주부터 빠르게 시작을 하겠고요. 전해전쟁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좋아요까지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주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써니전쟁 이정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주 1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6등급 열필이 출전을 합니다. 금요일 제주 추천 2경주 4경주 메인 7경주 준메인 제주 추천 2, 4, 7경주입니다. 이번 낙천군주는 연속 입상을 이어가면서 직전에 좀 눈이 많이 내렸죠. 폭설급으로 눈이 내리면서 주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데뷔전도 끝걸음이 좋았고, 뭐 직전에는 초반에 따라붙는 순발력 스피드도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치르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낙천군주는 일단 인정이 되고, 1번 오등동 12월 5일 날 주행심사를 한 번에 받고 11주 만에 조금 늦게 데뷔를 치르는데 싹수가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13조 데뷔 전에 1번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오등동 제주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뭐 우리 뭐 과천동, 저기 뭐 역삼동 이렇게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 있는 오등동, 여기에 제주 교도소가 있죠. 오등동 일단은 기본 싹수는 있고요. 4번 최우수, 이거 5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데뷔전 초반에 앞에 가려고 하다가 뭐 밀렸죠. 도룡로, 낙천군주, 황해 밀렸어요. 천둥소리, 빠른 말들이 많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오등동이 1번이기 때문에 뭐 앞에는 붙겠지만 선행 갈 정도로 빠른 말은 아니고, 낙천군주도 초반은 뭐 좋아졌기 때문에 앞에 가려고 하겠죠. 지금 제주는 일단 수요일 목요일까지 봤을 때 주로가 양호주로 8%, 7% 양호주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는 정상주로에서 경마가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왜냐면은 뭐 주말에도 눈비 소식이 없으니까요. 이번 주는 앞에는 붙을 거고. 자, 최우수가 초반이 좋은 말이에요. 근데 데뷔전 눈이 많이 내리면서 주로 상태가 안 좋고 무거운 주로였어요. 무거운 주로에서 초중반에 밀리고 정계가 안 나오고 뭐 막판에 걸어왔는데, 데뷔전 뛴 거 보면 답이 없는데 앞에만 나가면 재밌다. 기습 이것만 나유나가 때려준다면은 재미있다.
최우수 복병으로 보셔야겠고, 별마로도 뭐 직접 말고 12월 7일 날 걸음이면은 안 될 게 없죠. 안 될 게 없는데 뭐 워낙 기복이 심해서 긴가민가 하고요. 강철바람은 4조에서 휴양 갔다가 지금 12조로 이적은 했습니다만 근본이 똥말 같아요. 근본이. 광명여신 나름 괜찮은 걸음은 있지만 검증을 좀 해봐야겠고, 기찬 이거 봐야죠. 직전에 레이스가 너무 빨랐고 상대들도 너무 강했어요. 청룡왕자, 와우로, 천하짱, 약한 말들이 아니죠. 새벽 종소리도 지난주에 아쉽게 깨졌지만 3차 고면서 잘 뛰었죠. 그러니까 빠른 레이스 쫓아가다가 볼장 다 봤어요. 그냥 따라가다 끝났어. 그 페이스를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직전 같은 강한 상대들이 없지 않습니까? 별거 없는 말들밖에 없기 때문에 외곽이지만 데뷔 초에 선행 갔던 말입니다. 느린 말이 아니란 얘기죠. 선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번 기찬, 4번 최우수, 이거 복병으로 보셔야 돼요. 4번, 9번. 자, 1번도 데뷔 전부터 기대치가 있고, 일단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 2번 낙천 군주는 인정하는 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부산 추천. 야, 이게 노리는 말이 전부 다 후반부네요. 6, 7, 8, 9. 이게 연타가 돼버렸어요. 4연타가. 6, 7, 8, 9에 강력하게 노리는 복병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후반부에 총력전이다. 전반부는 좀 가볍게 가고 싶습니다. 후반부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후반부가. 자, 7경주 메인이고요. 그리고 9경주 준메인. 금요일 부산은 이정원이 한 마방만 노리고 있습니다. 한 마방만 패겠습니다. 6, 7, 8, 9입니다. 부산 추천이요. 자, 1경주는 5등급 상금을 주는 3세 루키 경주입니다. 데뷔가 늦었지만 나름 괜찮은 신마들이 여러 두가 출전을 합니다. 1번 브리도 미라클, 2번 모스트 원티드도 작년 11월 9일 날 주행 심사를 받고 지금 이제 3개월 이상의 지금 공백이 생겼죠. 데뷔가 많이 늦어졌는데 늦어진 만큼 걸음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주행 심사 내용이나 이런 거 봐서는 한 번쯤은 검증을 해봐야겠죠. 검증을 해보고 3번 스투카, 이거 포인마 주행심사 괜찮았고, 4번 스원킨도 괜찮았어요. 5번 압도적 넘버원은 연습주행까지 치르면서 실전 준비를 상당히 잘했고요. 9번 플래시파크, 이것도 작년 6월 달에 주행심사를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뷔를 못했어요. 2세 때 데뷔를 못하고 지금 3세에 늦은 데뷔를 하는데 마체가 더 커졌고 1월 4일 주행심사 때도 외곽 돌면서 자세 주폭이 꾸준한 모습. 싹수가 있습니다. 싹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1번 브리도 미라클. 주행심사 때 앞에 가서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3번 스투카도 선행 가서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4번 스원킨도 선행 가서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5번 압도적 넘버원은 주행심사 때는 앞에를 갔고 그리고 연습주행 때는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모래도 맞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압도적 넘버원은 봐야 돼. 근데 4번 스원킨이나
3번 스투카는 모래 안 맞고 비교적 앞에 가서 편하게 뛰었기 때문에 검증 필요하다. 3, 4는 데뷔 전부터 못 봐요. 근데 1번 브리도 미라클은 430kg대 왜소한 앞말인데 걸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준비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준비를 계속 해왔다. 이게 선행 가서 확 서버리면 또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부산 주로가 안쪽이 더 무거워졌거든요. 그 전주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안쪽 타고 온 말이 거의 없어요. 한 두세 마리 있나? 근데 1번 게이트에 모래를 안 맞으려면 앞에를 가겠죠. 근데 앞에 가는 말은 일단 브리도 미라클이 좋아요. 이건 남겨놓겠고, 5번 압도적 넘버원 좋고, 일단 데뷔전 치르는 10마 중에서는 플래시 파크가 가장 좋은데, 자 18조 이정표 마방이 최근 2년간 10마 입승률이 0%. 그 다음에 23조 손병직 마방도 최근 2년간 10마 입상률이 0%. 이런 집 말들을 놓고 갈 수가 없죠. 또 10마 입상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12번 플라잉 레이스다. 이거 직전에 아리온킹에 붙여갖고 딱 한 방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개바람 불어서 걸레 배당이 되긴 했지만 2전 만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달 이상의 공백이 생겼지만 조교 때 걸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다실바가 타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다실바가 기승정지기 때문에 김동영이 기승하지 않습니까? 모레 맞아도 되고 어차피 뒤에서 추입하는 말이기 때문에 끝번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죠. 실전 뛰어본 말이 낫다. 경험이 우선이다. 그래서 12번 플라잉 레이스를 놓고 후차권 정리를 해야 되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6등급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추천 경주. 데뷔전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10번 삼다킹이 인기 1위예요. 인기 1위. 데뷔전도 백두평정하고 깜빡이 팔렸습니다. 뭐 레이스가 백두평정이 빠르게 선행을 이끌면서 앞선이 좀 빠르게 흘러갔는데 나름 뭐 내측에서 잘 따라갔어요. 좀 전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올라오는 걸음이 그렇게 뭐 위력적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기본 혈통이 좋기 때문에 또 6초대를 뛰는 그런 또 기본 타임이 있기 때문에 삼다킹을 무시를 못하죠. 무시를 못하는데 지금 거리가 900이에요. 900에 최외곽. 안장도 안독수네. 어쨌든 늘어난 거리에 최외곽의 인기 1위.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기본기만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노려야 되냐? 수비예요. 수비. 1번 수비. 이걸 노려야 됩니다. 1번을 놓고 간다. 기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원게이트의 김준호 완장 아니겠습니까? 앞에 가야죠. 직전에 초중반에 밀려버렸어요. 자리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버려가지고 말이 바깥쪽으로 나가더라고요. 불안한 주행을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어거지로 잡았어요. 이소연이가. 그리고 라스트에 꾸준히 올라오는 걸음 변화. 그 정경주는 앞에 붙는 기본 순발력을 보여줬다. 자, 이제는 승부 타이밍이 걸렸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소연이가 뭐 정진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안장을 바꾸지 않았을까. 이소연이가 기승정지가 아니었다고 해도 수비는
좀 잘 타는 기술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이 수비를 노려야 돼요. 모든 여건이 너무나 좋아. 안장도 그렇고 앞에도 갈 수 있고 뭐 선행을 꼭 가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이 전개는 아니죠. 근데 앞에는 붙어준다 이거죠. 그만큼 조건이 좋아졌다. 그런데다가 3다킹이 인기 1위로 팔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4번 신수라든지 이런 말들, 뭐 3번 태흥바람, 이런 말들이 나름 편성 때문에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수비도 좀 팔리겠죠. 좀 팔릴 거예요. 편성도 잘 만났고. 그래서 아주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은데 모르죠. 막권 조합이 어떻게 될지는,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뛰어봐야 아는 거니까. 어쨌든 자, 이번에는 무조건 1번 수비를 노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3번 언리미티드런이 직전에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전 구간 외곽을 돌았던 전개를 감안하면은 선행 못 가고도 정말 잘 뛴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만 안 맞으면은 능력껏 띄워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뷔 전에는 깜빡이 팔리고 착지 불량 늦바르라고 모래 맞고 완전히 잘못돼 버렸죠. 꼴등 왔어요. 근데 주행 심사 때부터 싹수를 보인 말 아니겠습니까? 정상 출발이면은 선행입니다. 직전에 11번 게이트 안 좋았잖아요. 앞에를 못 갔잖아요. 거리 손실이 많았어요, 외곽에서. 근데 모래를 안 맞으니까 거리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꾸준한 걸음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지난주부터 조교도 신경 많이 써놨습니다. 병합 조교 해주면서. 편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자, 안주로가 무거워. 그러면 선행 가서 안쪽 비워놓고 타면 되죠. 요즘 다 안쪽 비워놓고 타지 않습니까? 선행마들, 가는 선행마들 보면은.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언리미티드 런이 주로를 떠나서 선행으로 그냥 1순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4번 스타트맨. 자, 막판에 레인킨한테 찍혔죠. 그냥 뭐 맞췄다 했는데 레인킨이 와서 그냥 찍어버리더라고. 인기 백판이었죠. 거의 인기 꼴찌반인데 뭐 백판이니까 인기 1위에 붙여서 이런 배당이 나왔겠지만 좀 아까웠어요. 그래도 뭐 적응은 괜찮았고. 동남돌풍 기대는 주행이 흠이에요. 직전에도 안으로 기대니까 김혜선이가 그거 뽑냐고, 기대는 거 뽑냐고 제대로 추진을 못했어요. 안 그랬으면 이게 들어왔죠. 근데 조교 때도 기대는 주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걸 잡아야 돼. 그것만 잡으면 경쟁력 있고. 자, 배당만 하나 있습니다. 복병, 벌교의 봄. 뛴 걸로는 답이 없죠. 뭐 32.8마신 꼴등 왔는데, 근데 1600에서 꼴등 오게끔 김명신이가 탔잖아요. 앞에 나가서 주접 떨면서. 그래서 실격 나와가지고 재검 받지 않았습니까? 재검 때 맨 뒤에서 올라오는데 걸음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 말이 농땡이가 심해요. 조교 때 잘 안 가. 그래서 계속 병합을 붙여주고 개패드 패놨어요.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놨다 이거죠. 이런 말들이 실전에선 뛸 수 있어요. 편성 별거 없지 않습니까? 앞에 가면 안 돼요. 뒤에서 참고 있다 한 발 쓰면 이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벌교의 봄을, 자, 복병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 3번 언리미티드 런. 편성도 되고 능력도 되고 전개도 좋고, 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삼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5등급 열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삼경주는 혼전이죠. 이변 가능성이 있는 혼전입니다. 일단 1번 명품 명장이 임재광을 다시 올렸습니다. 임재광. 여기 1번이죠. 선행. 1월 18일 날 임재광이가 선행 못 가고 황금기를 따라가서도 잘 뛰었는데 직전에 김대현이는 안쪽에 파묻혀 갖고 따라갔어요. 주로 여건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원게이트죠. 원게이트에 임재광이 선행 갈 수 있습니다. 2번 청마여제 직전에 명품 명장하고 같은 경주에 뛰었는데 막판에 좀 진로가 막혔어요. 안쪽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좀 막혔어. 명품 명장하고도 부딪혔고 또 외곽에 있었던 뭐 쌍용백호 이런 말들하고 계속 충돌이 생기면서 좀 진로 확보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경주 수비에 이어서 14조에서 청마여제도 김준호를 올려놨죠. 예, 김준호를 올려놨고 1, 2가 일단 전개 여건은 좋습니다. 좋고 이제 4번 성공순위도 직전에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게 눈이 많이 내리면서 주로 상태가 정말 안 좋고 무거웠거든요. 타임 보세요. 30초. 그 전에 25초 때 뛴 말이 30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임이 한 3초 이상 늦었어요. 이날 2월 8일 날 눈 때문에. 그런데다가 안쪽이니까 정경주처럼 선행을 가려고 초반에 너무 무리하게 힘을 많이 썼고 결국은 무거운 주로에서 버텨내지를 못하고 무너졌는데 주로 감안하면 못 뛴 건 아니기 때문에 4번 성공승리도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재도전 가능하고 천지태왕은 참 난감해요.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근데 무시는 못하죠. 여기서는 무시는 못해요. 부중이 문제인데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싸움이라고 보여지고 천억봉이 직전 이제 1000m 2단계 늘려갖고 승급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나름 거리 적응은 나쁘진 않았는데 원게이트 선행 간 거잖아요. 원게이트 선행. 근데 오늘은 외곽이에요. 외곽. 선행 못 가죠. 못 가요. 자, 데뷔전 때도 외곽에서 선행 나가서 별마로 갈채 이런 말들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편성이 상당히 약했잖아요. 데뷔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앞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짧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못 믿어요. 이번에 못 믿어요. 이거 못 믿습니다. 천억봉 인기만데 천억봉보다는 복병마 한 마리를 주목하셔야 돼요. 청룡여제. 이게 직전에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입상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년에 거의 뭐 이게 한 번도 못 들어왔을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 난 직전에 예고편을 보여줬거든요. 자, 상금 부족으로 출전이 조금 미뤄지면서 약간 좀 주기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그 막판 끝걸음 감안하면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7번 청룡여제를 복병으로 눈여겨 보셔야겠고 일단 안쪽에 있는 이 세 마리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이마필들이 좋아요. 좋고 여기에 특히 명품 명장 같은 경우는 원게이트 이제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선행 나가서 뭐 마지막까지 아주 사력을 다해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1600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6등급 1600 뭐 매번 나오는 말들 뻔하지 않습니까? 기복마들. 자, 오늘 편성 역시도 미승리마 기복마 편성인데 뭐 장담할 말이 없죠. 우상용 못 믿고 드림트리는 말도 개판. 직전에 뭐 늦바란 걸 떠나서 전혀 말이 따라 붙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2주 만에 멀로를 딱 태어났네. 이거 바람잡이지 뭐 있습니까? 이런 거 못 들어와요. 뭐 조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조교 때도 잘 못 가요. 전혀 못 믿고. 야, 이글 파워 참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죠. 뭐 내치기에서 그냥 꾸역꾸역 올라오니까. 바벨 모모. 일단 직전에 뛴 내용만 놓고 보면 제일 좋죠. 착지 불량으로 늪발을 했는데 낙마할 뻔했습니다. 다실바가. 간신히 낙마를 면했는데 그 말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착지 불량을 했습니다. 아주 무릎을 꿇어버렸죠. 진짜 낙마 안 한 게 다행인데 이걸 끌고 들어오더라고 다실바가. 대단한 놈이에요. 이 개늪바라고 그냥 이거 말이 이렇게 뛰는 것도 참 용해요. 예? 이게 와서 우리 막건 깼죠. 닥터캐슬 소드윙. 야, 저게 진짜 뒤에서 오는데 진짜 다실바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더 좋아졌어요. 인기마겠죠. 피노파워. 모처럼 만에 선행 갈 수 있는 찬스. 계속 선행을 못 갔는데 난 주로를 떠나서 똥발경주 일단 선행 가면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선행 찬스고 12번 플라잉 에이스 아이스예요. 에이스가 아니고 아이스. 이 말은 김동영이가 잘 타요. 이건 적임이죠. 서승훈이 지난번에 말 잘못한 거예요. 예측 후미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더라고. 근데 김동영이는 12월 29일 날 펫보이하고 대가리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뛰었습니까? 외곽에서 서둘러 갖고 3코너 전에 3코너 전에 외곽으로 뽑았잖아요.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서승훈이는 지난번에 그걸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모른다는 거지. 근데 김동영이는 계속 기승을 해왔고 조교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적입니다. 자, 오늘도 12월 29일 첫 입상을 할 때처럼 타이밍만 제대로 맞춰주면은 자력 추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편성에서는. 그래서 12번 플라잉 아이스를 눈여겨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5등급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오늘 제주의 하이라이트. 여기는 인기말을 못 믿어요. 좋아진 복병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가 배당만 올려주고 빠질 것 같은 그런 경주예요. 못 믿어. 자, 노림수 복병 2마리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 경주 인기마가 뭡니까? 황금기죠. 59예요. 그리고 정우질주 59.5 최외곽 59, 59.5 고부 중에 7번, 10번 이 2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걸 둘 다 어떻게 믿어요? 7텐 7텐이란 막건은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빠지면 빠졌지 같이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제주 하이라이트. 자, 노림수 복병 2마리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2마리가 같이 들어오면은 고배당이에요. 근데 당일날 배당판이 어떨지. 왜냐면 요즘에는 진짜 이 백판이 말도 안 되는 배당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뭐 제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래. 사전 인기도를 봤을 때는 도저히 저 배당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배당이 나와. 50배, 60배 나와야 될 게 10배, 20배 이렇게 팔리고 들어와요.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배당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배당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죠? 아무튼
노림수 복병 2마리가 같이 들어온다면은 이건 진짜 배당이 좋을 거예요. 근데 당일날 배당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봐야 됩니다. 자, 믿을 인기만 없다. 노리는 복병들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배당으로 붙어야 되는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400 국산 5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암말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해요, 말들이. 자, 우선 외곽에 이 12번 BK 댄싱거리 선행인데 1400의 최외곽 게이트, 요즘 주로 해서 이런 말이 선행 가서 1400을 버틴다? 직전에 아무리 퀸티케 7마신 여유 있게 이겼다고 해도 직전 편성하고 오늘 편성 여건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난 선행 가도 못 버틴다고 봐요. BK 댄싱걸은.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이 경주는 추임마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3번 머스킷걸. 발도 못 바꾸고 좌구보만 쓰면서도 꾸준하게 뛰고 여력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안쪽 주로가 무거운데도 시종 안쪽을 타고 오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뛴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내측에서 꾸준하게 뛰더라고요. 무거운 주로였는데도 내측이. 걸음이 좀 변화가 확실히 된 것 같고, 블랙 에쿠스 한 집이에요. 31조 한 집. 가능하죠. 이런 거를 이제 원투 피니시라고 하죠, 우리가. 31조 가능합니다. 선행권이 약하기 때문에. 3번 9번. 자, 사이먼 스타도 직전 승급전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거든요. 적응이 괜찮았어요. 적응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31조 2마리에 사이먼 스타 3구 10. 이 중에서는 3번 머스킷거리 조금 낫다고 보이고, 복병 4번 레인보우 로드. 레인보우 로드는 들어오면 항상 배당. 인기마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인기마로 팔리고 못 들어오고 안 팔리고 배당으로 들어오는 게 레인보우 로드인데, 직전에는 광속마, 더스틴 마린 이런 말들 때문에 초반에 밀리고 안쪽에 갇혀버렸죠. 근데 오늘은 외곽에 12번 BK 댄싱거리 선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드가 외곽에 딱 붙어주면 12월 29일 날 배당으로 올 때 이때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래를 안 맞고 외곽 선입을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또 배당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개가 괜찮아요. BK 댄싱거를 빼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8번 진주빛, 이거는 휘양 공백 적응 더 해야 돼요. 못 갈 거예요, 앞에. 원스 헤이데이도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BK 댄싱걸 밖에 없어. 12가 나가면 보내주고 그 바깥쪽으로 딱 붙이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단아까가 자리 선점만 해준다면은 이게 배당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4번 레인보우 로드, 이거 W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걸음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준 3번 머스킷 거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4등급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13조에서 양민재에게 또 되는 말을 지금 줬습니다. 이게 승급전이라도 동쪽 샤이는 혈통이 워낙 좋고, 그 다음에 또 능력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 선행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양민재가 부상으로 좀 말을 계속 못 탔잖아요. 또 13조로 올해부터 마방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아직 13조 말 갖고 코를 못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동쪽 샤인 이거 이제 양민재에게 기회를 줬다고 판단되고, 성공 여제, 예, 뭐 직전에 인기 1위 잘 타고 깨졌습니다만 적임 전현준까지 올라갔고 재도전이 가능하죠. 재도전. 우리 메인 승부였죠. 대륙태자 소왕산. 그러니까 이게 등짝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준호, 전현준, 뭐 문현진 이렇게 잘 나가는 기수들한테는 못 미치죠. 안득수가. 뭐 나름 잘 타고 진 거예요. 예, 잘 타고 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도 전현준이가 이걸 탔다면 어땠을까? 이런 여운은 남죠. 재도전이 가능한데, 예, 그래서 5번, 7번이 좋습니다. 5번, 7번 좋고, 뭐 9번 캡틴 전설은 또 승급전에 문현진이네. 이거는 동쪽 샤이는 양민재한테 줬고, 9가 안 갈래나 승급전이라. 근데 5조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5조는 그런 게 없어요. 59.5도 이겨냈고 58.5도 이겨냈고 60도 이겨냈는데 감량 좋은데 뭘 아끼고 자시고가 있어요. 계속 말은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 좋은데, 그래도 572 능력은 9보다 앞서 있죠. 근데 이 경주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은 1번이에요. 전농혁신. 전농혁신. 1000m 원게이트에 이게 뭡니까? 단독 선행 아닙니까? 독땡. 그죠? 레이팅 차감되면서 57 부중에 올라갔지만 그 전에 10월 11일 날 이날 10월 11일 날도 59.5 달고 1110m 선행 가서 버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1000m고 57이에요. 57이면 부중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조 문성호 마방에서는 정명일이를 아주 뭐 태워갖고 지금 계속 매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용천호가 오늘 또 나오는데, 아무튼 전농혁신도 오늘 원게이트에 선행 가면 더 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쪽 샤인이 선행 못 가요. 이건 무조건 전농혁신이 앞에를 가는데 1000m 선행이면 전농혁신이 가진 능력이면 여기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번 전농혁신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200 국산 5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5경주 혼전이죠. 혼전. 가능성 진입 말들은 꽤 많은데 이거다 확신이 드는 말은 없어요. 2번 스피드톱. 뭐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는 뭐 더 있는 말은 맞아요. 뭐 7,500만 원짜리 괜히 비싼 말이 아니더라고요. 대망의 길하고 형제 마필 아니겠습니까? 모태가의 자마. 대망의 길이 지난주 세계 일보배에서 깜짝 입상을 하면서 999를 터뜨렸습니다. 1등급이잖아요. 기본적인 혈통이 좋아. 3번 플렉스 엔진. 데뷔전 뛰고 3개월의 휴양 공백이 생겼습니다. 자, 데뷔전 때는 내측에서 최적전개로 근성을 보여줬는데 그때 주로하고 지금 주로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네? 또 내측에 붙을 거 아니에요. 안 돼. 요거는 검증. 로드 투 썬더. 추입 가능성이 있네요. 예, 추입 가능성이 있고 벌마킹은 상태 확인. 마취 이상 제외됐잖아요. 2월 9일 날 공백 생겼죠. 토암산 타이거하고 병합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상태 확인은 필요하고
싱포미가 걸음이 계속 좋아지네요. 자, 직전 승급전에 약간 늦바라고 앞선에 붙어갖고 마지막까지 그냥 뭐 꾸준한 걸음. 못 뛴 건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걸음도 빠르게 지금 변화가 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12번 미스터 울프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1200으로 거리를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거리를 줄였고, 직전에 서기오름, 맹룡 이 세 마리하고 선행 경합을 했습니다. 삼두 경합. 맹룡하고 요거 서기오름 2착 들어온 말하고 세 마리가. 그것도 제일 안쪽에서. 그러니까 주로도 무겁고 안쪽이. 여기 뭐 세 마리가 일렬 횡대로 경합까지 하면서 체력적인 소진도 많았고 거리도 1400이었고 당연히 뭐 못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는 1200 최외곽이라고 해도 기본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뭐 대성 플라이가 선행을 가던 뭐 벌마킹이 선행을 가던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전개 여건은 오히려 2번이 더 좋다. 장산 디파이하고 병합 조교한 내용도 상당히 좋다 이거죠. 그래서 1200의 외곽 게이트 미스터 울프에게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이 12번 미스터 울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1200 제주마 3등급 8필이 출전을 합니다. 혈통 우수마 4번 황해군을 비롯해서 지금 4연승 도전에 나서는 3번 드림매직 5월 17일 날 3착을 딱 한 번 오고 8번 뛰어서 7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번 뛰면서 3착 밖으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는 꾸준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게 드림매직이에요. 근데 이 말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채찍되면은 움찔거리면서 주행 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측에서 잘 따라가면서 직선주로에서 채찍을 한 대도 안 대고 대가리 돌았습니다. 채찍되면 말이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안팎으로 막 기대니까 주행 불량이 나오니까 뭐 채찍 안 돼도 이길 수 있으니까 한 대도 안 되고 그러고 그냥 추진만 해갖고 들어왔어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라왕후의 자마고요. 자, 그 다음에 8조로 이적한 이후에 회복세가 뚜렷한 용천호우, 그 다음에 8번 불꽃질주 이렇게 4마리 싸움인데 황해군은 데뷔전을 제외하고 6연승의 파죽직세 오늘 7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7연승이에요. 7연승 6번 내리 대가리만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혈통이 좋고 잘 뛰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2달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죠. 이렇게 능력 있는 말들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조금 뛰고 나서 휴양해서 좀 쉬고 오고 컨디션 맞춰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패턴이에요. 워낙 좋은 말이니까. 응? 그냥 나올 때마다 돈 벌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번에도 좋아요. 선행이 유력하고 그래서 4번 황해군은 인정. 우선적으로 한 방 붙일 게 3번 드림매직. 감량 좋죠. 직전처럼 내측에서 최적 전개 나와줍니다. 4번 3번으로 한 방을 때리고 4는 대가리 한 방을 때리고 6이냐 8 중에 하나를 받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6보다 8을 더 좋게 봐요. 8을. 왜냐면 분명히 6보다 8이 앞선에 먼저 붙어갖고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놓고 뭐 다 팔릴 텐데 사놓고 뻔해요. 3, 6, 8 그 다음에 7 근데 이제 보람에는 사이즈로 좀 밀리고 4마리 싸움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4번, 3번, 6번, 8번인데 6번까지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인기 1위 황해군 인정하기 때문에 4, 3, 8
이렇게 3마리 딱 2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1800 국산 5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추천 6789 후반부에 노리는 말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육경주가 뭐 능력만은 없는데 그래도 좀 팔리는 인기마들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보령 라이트퀸 있고 그 다음에 리치트리 펫보이가 직전에 잘 뛰었죠. 승급전 1800 장거리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11번 라운더 레전드는 얼만큼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직전에 너무 무기력하게 탔습니다. 12월 27일 날 김혜선이가 1800에서 보여준 걸음이 있는데 이거 뭐냐고 맨바닥에서. 에? 이건 아무리 봐도 잘 탄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최시대가 여기 와 있네. 소드윙. 소드윙보다는 라운더 레전드가 낫죠. 소드윙은 뭐 바벨모 뭐 이런 말들하고 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급전이고 1800의 최외곽 아닙니까? 에? 걸음은 지금 뭐 꾸준하게 지금 늘고는 있지만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승급전 장거리 검증. 그래서 라운더 레전드 직전 경주 뛴 거는 그냥 빼버리고 그 전 경주 12월 27일 날 김혜선이가 타고 보여준 걸음 그거를 믿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운더 레전드, 펫보이, 리치트리, 보령 라이트퀸 이런 말들 좋은데 자 리치트리를 놓고 갑니다. 리치트리를. 직전에 서승훈답지 않게 너무 서둘렀다. 이 리치트리는요. 서둘러서 앞에 붙으면 뒤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도 다 뒤에서 참고 이렇게 추입을 했잖아요. 그게 이 말한테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앞에 붙어 있네. 그 순간에 이건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야. 인기 1위였잖아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돼. 이번에는 서승훈이가 그렇게 안 탈 거예요. 직전에 본인이 잘못 탔다라는 거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다 이겁니다. 조교 내용은 뭐 여전히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정계만 잘 풀어가주면 된다. 이 말이 원하는 포지션에만 갖다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닥이다. 이 경주는 바닥 추입이 되는 경주 아니에요. 버틸 선행마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6번 리치트리를 놓고 가는 승부입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1300 제주마 2등급 열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예외 없이 이 4번 천하군자를 기준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사놓고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인기 1위라는 얘기죠. 자, 뭐 능력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사상 최강의 목의 형제 마필 해피엔드 자마로 뭐 혈통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천하군자는 당연히 좋게 보는데 좋아진 복병들이 여러 두가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을 놓고 가는 준메인이 아닙니다. 능력은 인정. 천하군자 쪽으로 한 방을 붙여서 때릴 건데 자, 좋아진 복병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천하군주가 빠지면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뛰기 전에는 천하군자가 빠지겠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가 그냥 널널하게 대가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게 경마예요. 인기 1위가 다 들어오면은 배당이 터집니까?
인기 1위를 붙여서 인기 1위에 붙여서 고배당이 터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인기 꼴찌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고배당이 터질 때는 항상 인기 1위가 없어요. 그건 뭐 제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 부산은 더해. 자, 사가 그냥 널널하게 대가리 올지언정 우리는 복병을 노리자. 좋아진 복병이 많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천하군주하고 들어오면은 적당히 항구를 하는 거고, 아니면 천하군자가 빠지면서 좀 좋아진 말들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병하고 들어오면은 고배당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복승, 삼쌍승 이런 또 승식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하군자를 좋게 보지만 강력하게 노리는 복병이 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병은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당일날 뭐 어떻게 팔릴지는 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노려야 되는, 천하군자보다 더 세게 노려야 되는 복병을 노리는 제주 마지막 7경주 준매인입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800 혼합 4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오늘 부산의 하이라이트. 이제 중요한 7, 8, 9. 자, 노리는 복병들 잘 타줘야 되는데 잘 타주겠죠. 뭐 조교 워낙 잘들 해놨으니까. 자, 조교빨만 좋아지기를 기다린 복병 한두가 나왔는데 이번에 조교 제대로 했어요. 이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여준 바닥패로는 긴가민가 하죠. 절대로 이걸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교를 모르고서는. 근데 이게 아직 다 뛴 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보여줄 능력이 더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번 경주에서 뭔가를 분명히 보여줄 거고, 이게 8경주하고 분할됐어요. 8경주하고. 혼합 4등급 1200이 깨져갖고 이 7, 8경주 혼합 4등급 1800을 분할을 시켜줬습니다. 분할이 되면서 7, 8경주 노리는 말들이 제각기 제대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분할된 7, 8경주 다 승부예요. 이 7경주는 메인 승부까지 준비했다 이거죠. 그 정도로 정말 조교빨이 좋아진 기다린 복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면서 고배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1800 혼합 4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 8경주하고 7경주하고 분할됐다 말씀드렸고, 7경주는 메인, 그리고 이 8경주도 추천. 분할된 7, 8경주를 다 승부예요. 분할은 나름 알맞게 된 것 같습니다. 될 만한 말들 이렇게 다 나눠져가지고, 이 경주도 기본 배당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혼전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이 됐기 때문에 못 나올 말들도 다 나왔는데 그 말들이 뭐 실전에서 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브라운 펠컨도 직전 1800에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살짝은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권에 들 수가 있겠고, 자 6번 성실시와도 있고, 7번 대승리자, 자 9번 블루포인트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4주 만에 나왔죠. 판판이 2주 만에 나오다가 이제 4주 만에 나왔어요. 직전에 그랬잖아요. 아마 다음번에는 충분히 쉬고 나올 거다. 2주 만에 나오면서도 계속 말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더 좋아지고 있고,
이게 승급전 치드는 블루포인트하고 11번 크리솔 시에라가 이 분할이 되면서 해볼 만한 편성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승급마 두 마리가 다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9번, 11번. 그 다음에 12번 다이아 그릿도 뭐 장거리면 장거리, 단거리면 단거리, 진인 걸음만큼은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1800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직전 1200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가 뛸 만큼은 띄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다 관심을 받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거다 믿고 때릴 대가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오늘은 갑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지체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 없어요. 그냥 오늘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야지. 분할까지 됐는데. 예? 그래서 지난주부터 조교도 잘 해놨습니다. 최근 몇 달 중에 가장 내용이 좋아요. 조교 내용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가는 타이밍이다. 한 배를 타야 되는 노림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구경주입니다. 1600 혼합 3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경주도 쉽게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인기마 대혼전이죠. 근데 인기마만 좋냐? 그게 아니에요. 좋아진 복병들도 여러 두가 있습니다. 자, 볼케이노 그릿 인기마 디스파이트 위는 거의 뭐 인기 1위가 나올 걸로 보여져요. 능력 있는 말이니까. 자, 휴양 공백이 있었지만 바로 오지 않습니까? 체중이 25kg나 불어 있는데도 바로 오잖아요. 능력 있는 말이죠. 1600을 안 뛰어봐도 이건 인기 1위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유어턴 1600으로 거리 내렸죠. 또 저기만장 이성재죠. 어메이징 칸이 승급전이지만 걸음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인기마. 플라잉 칸, 글로리 크라운, 뭐 벌마의 전사까지 될 만한 말들 엄청나게 많은 혼전이에요. 이 경주는요, 디스파이트 윈이 못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3을 놓고 가는 마지막 준메인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1600이에요. 예? 편성 만만치가 않아요. 디스파이트 윈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배당 좋을 때 잡아야 되는 복병이 중심이에요. 내용 좋은 인기마들이 너무 많죠. 당연히 인기 순위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 가장 좋은 조교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말에게 가장 더 좋은 유리한 번호까지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죠. 배당도 좋은데 안 되는 말도 아니고 되는 말인데, 예?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메인, 디스파이트 윈에게 연연하지 않는다. 아주 크게 터지는 뭐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구경주 제대로 한번 매조지를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이번 주도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 편성도 만만치가 않고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 결과는 배당이죠. 그래서 금요경마도 저배당보다는 뭐 저배당도 안 나오겠지만 고배당 큰 거 몇 개 맞춘다 이런 생각하시고 뭐 3복승이나 3상승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또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뵐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쩌레전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을 드리겠고, 화이팅 하시고요. 대박나는 금요경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니전쟁 이정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